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가지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드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윈비어의 사망 문제,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북한 핵무기 사실상 개발 완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한 달 동안 오락가락한 행보만 보여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007년도에 출간한 대담집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룹섹스, 스와핑을 상상해봤다.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해 보여. 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성단체들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어제 김현미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반쪽짜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상 협치를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막상 청문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을 무시했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칭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조사로 치킨 가격 인상을 막은 것은 참으로 잘했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논평을 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특히 언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 열악한 언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전사가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차명진 전 의원님 모시고 오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소개가 그냥 예. 휘황찬란하네요. 저는 뭐 거짓말 잘 못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예. 말씀드렸고 오히려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과분합니다. 예. 우리 차명진 의원님 겸손하기까지 하시죠. 네. 우리 차명진 의원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긴 한데 혹시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께 직접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차명진입니다. 1959년생이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대변인 역할을 3년 했고, 또 그 전에는 김문수 의원 보좌관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우리 386 세대가 흔히 겪은 상당히 과격한 사회주의 민주운동 지향의 운동권을 오래 했습니다. 네. 아, 운동권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번 떨어진 낙방 거사로 상당히 이 동네에서는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현재 5년째 근근히 하루하루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본인을 지금 낙방거사라고 표현하셨고, 네. X만도 못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마 우리 정준길 대변인도 한번 제 지금 그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단순히 웃음 섞인 조크가 아니라 참 피맺힌 정말 항변, 울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힘들죠? 웃고 있지만은 지금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준길 대변인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야속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2번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빌딩에서 치면은 2층에서 떨어져 봤어요. 저는 그래도 뭐 낙방거사는 맞는데 X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보면 예. 잘 못 보도 돼요. 네. 아마 저도 다른 직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의원 시절에 예. 그 누구보다도 정교조와의 싸움에 앞장서셨지 않습니까? 뭐 꼭 전교조하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의원하면서 야당 내지 좌파들과의 그 논쟁 내지는 쟁투에서 항상 제가 앞장서 왔죠. 네. 특히 뭐 정교조와의 싸움에 아마 앞장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교조하고는 특별하게 제가 앞장섰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앞장선 사람이 조전혁 전 의원이죠. 아, 조전혁 예. 의원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를 했죠. 네. 이분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는 아마 본인의 어떤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있고 그 공개해서 한번 언론에 좀 떠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같은 당 소속의 초재선 의원들이 저거는 용감한 행동이다. 네.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식이 누가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뜻의 동감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조전혁 의원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그것을 좌시하지 말고 묵과하지 말고 우리도 그러면 그 리스트를 공개하자. 네. 해서 8명인가 9명인가가 같이 공개를 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네. 좀 머뭇거렸어요. 예. 머뭇거렸는데 머뭇거린 이유는 주변에서 야 이 전교조 명단 공개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네네. 정준길 대변인도 이제 변호사이지만 주로 법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뭔 소리냐? 여럿이 하면은 아마 법적으로 제소하기도 힘들 거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당시에 이 정태근 의원이 네. 일주일 있다가 저희 방에 찾아와서 형 왜 공개 안 했냐? 빨리 공개하자. 다 우리 좀 속어로 다그리 붙으면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떨결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네. 그 당시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앞장서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는지 네. 다들 저기 뭐 나가든지 뭐 그랬더라고요 또. 네. 네. 그래서 참 사람이 입장이라는 게 저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정태근 의원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그때 당신이 나보고 전교조 명단 공개하자고 했고 당신은 왜 딴 데 갔냐. 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조전혁 의원께서 앞장서서 정교조와의 싸움을 했고 정교조 명단 공개와 관계돼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공개하는데 앞장서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참 이것도 사연인데 그 전교조의 중요한 간부가 제가 그 대학 때부터 운동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일 때 제가 일종의 사상 학습을 시킨 친구들이 네. 중요한 간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교조의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네. 저하고도 잘 아는 친구들이라고요. 예. 김선수 변호사 등.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집이라고 딱 한 채밖에 없고 돈도 가진 거 없는데 나 솔직히 내가 보수 정당에 있었지만 난 나름대로 깨끗이 한다고 돈 모아둔 것도 없는데 이거 소송 걸리면 나 집도 날라가 생기겠다. 좀 봐줘라. 네. 네. 그랬는데 그 변호사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네. 전교조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전교조에는 그 중요한 간부인 후배들한테 야 나 좀 봐줘라 그랬더니 네. 그 친구들이 형은 그런 줄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동창회도 안 나가요. 네. 하여튼 그 친구들의 그 아주 당차고 집요한 그 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송에서 져가지고 네. 1억 2천을 물게 됐죠. 1억 2천만 원이나요? 네. 예. 제가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처가 그 집을 참 헐값에 네. 갑자기 팔아가지고 네. 그거를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전세 살고 있어요. 예. 저런.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네네. 참 의리가 없어요. 예.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신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당 차원에서 제대로 좀 도움을 좀 주거나 모금이라도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금 같은 거 전혀 없었나 전혀 보네요. 없어요. 예. 야 너네는 그거 불법인지 알면서 왜 그거 했냐? 조심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당은 참 어려운 당이다. 네. 저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현재 전세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다만 단돈 1원이라도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은 정말로 요즘 애들 이렇게 인사 사태도 보세요. 자기 편들을 얼마나 감싸고 돕니까? 네. 우리 우파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당과 관계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노력하시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 나 몰라라 하고 당사자이니까 본인이 해결하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게 참 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사회활동의 절반을 좌파 운동권에 있다가 또 나머지 절반을 이 우파에 와보면 우파는 그 지향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전체 사회적으로 옳고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있지만 그 내부 조직에 예컨대 동지애라든가 이런 거는 이 우파는 좌파에 비할 데가 못 돼요. 뭔 사건만 나면 자기부터 살려고 그러고 무슨 먹을거리 있으면 자기부터 먹으려고 그러고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는 한 상당히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봐요.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동지의 문제, 그 다음에 당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그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돌리고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협조를 안 해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수우파 위기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리셨다 그러더라고요. 5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5가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이죠. 저는 보수 우파는 죽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그러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다. 왜?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사회제도라는 것이 그건 입증이 됐어요. 그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불이익과가 어떤 편차가 있게 와 닿겠지만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큼 우월한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정하게 그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좌파적인 그런 요소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보수 우파적인 사회 시스템이 복원할 수밖에 없다. 단 문제는 뭐냐? 그런 보수 우파의 정신의 담지자이자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현재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 정당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준길 대변인도 확답하기 어려울걸요. 네, 좀 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실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맥이 이어지 않았어요. 보수 정당이 상당히 어떤 소위 말하면 절벽에 가까운 변화들을 겪어왔어요. 과거에 쭉 보면요,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한민당은 자유당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됐죠. 네. 요즘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한민당 잔당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민당은 네. 잔당들이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미승만 박사가 자유당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다 대체를 해버려요. 네. 프랑스의 마크롱이 프랑스의 지배 정당이었던 사회당과 공화당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네. 그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유당은 공화당에 의해서 완전히 180도 대체되죠. 네. 그렇네요. 몇 명만 살아남아요. 네. 공화당은 민정당에 의해서 180도 대체되죠. 네. 민정당은 민자당이 완전히 주역을 바꾸죠. 그렇죠. 3당 합당으로 또 김영삼 그렇죠. 민주화 세력이 들어와서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민자당의 뿌리가 지금 우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한 세대를 넘어서 네. 어느 정도 이거 제가 볼 때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웬만큼 자기 혁신하지 않는 한 과연 그 민자당에서 내려온 자유한국당까지의 뿌리, 그동안 이름 조금 바꾸고 얼굴 조금 바꿨던 이 뿌리가 과연 다음 10년 후에 뽑히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에 그야말로 뭐 차 뛰고 포 뛰고 다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에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싶어요. 당신들 그러면은 이제는 당신들까지도 날아간다. 네. 지금 이제 5가지 얘기 전에 앞에 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거 정리하고 5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는 오히려 보수 정당은 맥을 이어왔기보다는 끊임없이 절벽 수준의 새로운 정당으로 혁신해왔고 변화해왔다. 그랬는데 그것이 민자당이 만들어진 3당 합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결국 변화가 없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결국은 자유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민정당도 그렇고 민자당도 그렇고 계승되어져 온 정당이 아니라 그렇죠. 근본적인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그런 당들이 만들어 온 것이 우리 어떤 보수 정당의 역사인데 역사예요. 지금 현재 이 30년이 되면서 결국 수명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차명진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불굴의 토지로 싸우는 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말씀하시는 내공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5가지 얘기를 지금 민주적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 보수는 하나로 단합해야 된다. 그다음 보수는 품격을 가져야 된다. 생활 보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적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뭐 책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지 23년이에요. 23년 동안 그야말로 저는 좌파 운동권에 있다가 보수 정당에 오면서 참 많은 주변에 변절했다 소리 듣고 주변 관계 더 단절하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지나간 시기 돈 버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제 목적이었으니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진짜 제 한 몸 던져서 초계와 같이 당을 위해서 정말 못할 짓도 다 하고 못할 짓이라는 것은 누구 남을 돈을 뜯은거나 누구를 때린 게 아니라 어려운 정말 제가 고난의 행군을 하신 거죠. 제 명예 이런 걸 다 희생해가면서 진짜 헌신한 나름대로 현재 시점에서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이 당에 정말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나를 그런 절체절명의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제 나름대로 5가지 당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민주적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이 있잖아요. 민주적 가치라는 게 이게 진보적인 것이고 보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도자를 스스로 세워서 숭배하는 네. 그런 이렇게 당의 전통이 좀 있어요. 네네. 당 내에서 어떤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지도자를 마치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당원 전부들이 그 만화 영화 미믹이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동그랗고 노란 그 생멸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는 신봉자들을 찾는다고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닌 신봉자를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스스로가 어떤 그 비민주적 전통을 생활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주로 이제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을 하면서 본인이 그런 정치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데 익숙치 않아가지고 사실 그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오히려 그 뭐 수강받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임기 말에 편하게 임기를 마치잖아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고 이회창 총재도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서 만나보면 그분도 나랑 뭐 별로 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2번씩이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전직 장관 출신 뭐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회창 총재를 무슨 뭐 신처럼 받들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제는 우리도 민주적 리더십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선택하는 분을 마치 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좀 이렇게 숭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특히 당대표를 누구를 뽑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분보다 내가 난 거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또 얘기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뭐 그분한테서 뭔가 계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 이렇게 위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있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뭐 당에서는 버틸 수 있어. 그러나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소통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의 전통이 없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곳에 작대기라도 꽂아서 무조건 숭배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정당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당내에서는 존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제는 이 모바일 시대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요. 소위 말하면 엘리트라는 사람들하고 뭐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두 번째, 보수는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가 갈라져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통이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선거 때 투표를 유효한 의미를 얻지 못했지만 새누리당 그죠? 당기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사실은 있잖아요. 지지하는 다수가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 지도부가 지금 저게 헷갈려서 그렇지. 그게 다수는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보수가 하나로 합치고 과거에 어떤 나쁜 이미지들을 세탁하면 올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불변의 진리.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빨리 우리 잡아야 돼요. 웬만하면 서로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보면 제가 볼 때 박근혜 최순실 사태 이후 네. 그 충격 때문에 그런데 이 원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뭐 방송에 나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무죄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최순실한테 당한 측면이 많다. 네. 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방송으로부터 제재도 받고 그 방송이 나간 것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면 좌파 시청자들로부터 많이 공격도 받았지만 네. 지금도 저는 줄기차게 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 과거로 하고 얼른 털 건 털어가지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털고 또 합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뭐 해체됐지만 그 새누리당을 지지한 분들 그 탄기국의 그 자발성은 상당히 놀라워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와, 그 탄기국에서 훈련된 분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빨간 잠바 사 입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하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솔직히 그 보수 정당이 이 상당히 동원 정당 비슷해가지고 네. 그런 자발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자발성을 저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합치자 뭐가 문제냐? 누가 그렇게 특별히 잘났고 누가 특별히 정말 죽을 죄를 졌냐?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저 좌파들의 준동을 생각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합쳐야죠. 네. 그래서 합치자. 조건 없이 합치자. 네. 어디가 무슨 흡수고 무슨 기생이고 이런 말 하지 말자 이제. 네. 지금 좌파들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단합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적통성 그리고 바른정당의 개혁성 탄기국의 자발성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우리 우파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야 된다. 정말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는 품격을 가져야 한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이 안다. 이런 걸로서 존경받지 못해요. 일정하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격변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좀 미래를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그 리더십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를 반대하거나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네. 아주 좀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하나는 갑질, 갑질, 또 하나는 꼰대질. 꼰대질, 예.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 네네. 그렇죠? 그 갑질은 잘 아시죠? 네네. 네. 갑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상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위치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상대방이 나하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때,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연유가 어떤지 좀 조근조근 따져보고 내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우리 그 갑질의 대표 사례가 요즘에 얼마예요, 저? 그 공항에서 나온 로드 패스. 네. 그거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눈 뒤집어져요. 네. 그건 몰라. 상호간에는 평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저기 뭐 텔레비전에서 골프하는 거 보니까 그 전인지라는 친구가 자기 캐디한테 퍼터를 두 손으로 주더라고. 아, 예. 그런 식의 있잖아요.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꼰대질은 잘 아시죠? 네.
사실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이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그렇죠?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야, 우리 때는, 야, 이 사람아, 귤을 안 먹고 집안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썩은 문들이 줘서 못 먹었다. 너네는 요즘 귤 버리지. 뭐 이런 거라든가. 야, 우리는 화장실 갈 때 신문지 가지고 화장실 했어. 이들이 요즘 비대하지. 이것들이 어디 가도 이런 탓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네, 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탓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다들 자식들한테 그 얘기 하면은 자식들이 몰라. 제가 볼 때는 뭐 듣기보단 반감만 가지는데 하다못해 자식도 아닌 천문 청년들한테 모여가지고 여러분 왜 취직을 안 합니까? 왜 스펙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눈 뒤집어지죠, 걔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는. 예, 예. 자식도 설득을 못하면서 청년을 설득하려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관해서 제가 뭐 중요한 얘기인데 제 얘기 뭐 좀 길어지면 나중에 편집하세요. 이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주요한 간부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않고 와가지고 야 우리 애가 말이야 이번에 응? 뭐 유승민을 찍었어, 안철수를 찍었어, 심상정을 찍었어, 그런 자식 말이야. 그런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평소에 그 자기 자식한테 갑질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아이한테 자기 삶의 진정성을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 봐요. 걔가 아버지가 왜 홍준표를 찍을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수국골통이라고 그러고 막말한다고 그러고 그런 홍준표를 왜 아버지는 찍었을까? 네. 라고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건 막말이 아니라 강경 발언이구나. 네. 저건 수국골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마주하면서 참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저 지점을 저분은 저렇게 절규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거를 자식이 이해를 했다면 홍준표를 찍지. 딴 사람 무슨 뭐 폼나게 그 다른 사람 찍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그 자식한테 잘못 보인 거예요. 네. 갑질한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고 자식들과 제대로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실패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은데 생활 보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우리 정준균 대표도 정치를 해보시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그 안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가치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때그때 겪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이 그때그때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수 쪽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니 그거는 강 상류에 있는 소위 오염원, 점오염원 예컨대 무슨 이 농약을 쓰는 농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축의 어떤 폐기물 같은 것들 폐기물이라든가 그게 내려와가지고 그게 일파만파 그 녹조를 만드는 거다.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그 물을 그렇게 내려보내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거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솔직히 왼쪽 사팔대기가 오른쪽 사팔대기 욕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왼쪽 사팔뜨기가 오른쪽 사팔뜨기를 욕하는 것이다. 그럼요. 예, 예. 그거는 우리도 독주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그런 책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예컨대 정말 그게 다 해답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그러면 야 추경 중 일부를 그러면 4대강 중에 무슨 뭐 금강이면 금강, 영산강 상류에 그 전 오염원을 그러면 제거하는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을 쓰자. 예, 예. 라든가 그렇게 맞제안을 해야지. 네, 네, 네. 그런 대답은 안 하고 제가 그 뭐야 저 왼쪽 사팔뜨기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모르겠어요. 이 지는 오른쪽 사팔뜨기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저에게 모든 문제 다 그래. 청년 실업의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네.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그러면 국민 세금 다 가는 거지. 그거는 또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예컨대 따라서 일반인이 그 세금 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구축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당장 애들 그 직장이 없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 라는 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보수가 되고 국민들이 가지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리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당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게요. 한 사람도 현지 의원이라는 사람도 내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디 무슨 신 하나 모셔가지고 쫓아다니는 얘기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고민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대답을. 맞으면 그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야. 북핵 문제,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좀 많으니까 여기서 그렇고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 좀 해보시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앞에서 하셨습니다. 말한 네 가지는 솔직히 제가 보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 소위 말하면 우리 정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건데 손님 실수로 네. 내가 지지율이 올라서 득표율이 높아지고 당선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골이 깊었으니까 네. 저게 탄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별로 그거 안 해도 네. 우리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섯 번째가 없으면 네. 우리 대신 다른 쪽에서 아마 보수 정당의 기치를 걸고 아, 예. 마크롱의 그 앙마르 정당처럼 네. 단 보름 만에 우리가 진짜 보수 정당의 대변제하고 딱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의 대체 정당이 나오지 않으려면 네. 우리 지금 보수 정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예? 서로가 자, 서로를 예.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네. 서로가 지금 국회의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네. 나 같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원외 정당들한테 좀 도움도 주고 네. 자기들이 잘나서 국회의원 돼서 자기들이 다 TK 있으니까 국회의원 됐지.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친박도 아닌데 말이야. 친박이 잘못해가지고 TK 없다는 죄로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진짜 친박했던 사람들, TK 듣는 사람들은 욕먹는데도 다 당선됐어. 그 사람들은 따라서 지금 적폐 대상이 개혁 대상이 개혁 주장하는 그런 코미디 하지 말고 솔직히 지금 자기들 있잖아요. 세비 받는 거 일정 부분 좀 떼어서 네.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좀 도와 좀 주세요. 네. 응? 그렇게 하고 내가 가만히 보면은 당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전부 다 외부 인사 무슨 뭐 교수 붙인 사람들 다 붙여서 다
그 사람들 회의비 다 주대?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원외위원장들 훌륭했으니까 원외위원장 뽑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사람들 뽑아다가 저기 뭐야 그거 시키든가.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거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섯 번째 요소인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대체 정당이 나와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체, 실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희생의 어떤 노력들, 그런 실천들 이런 걸 정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합시다. 예, 그러시죠. 말 터진 김에. 네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런 상태로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3선 이상의 의원들은 빨리 빠지 지금 당장이라도 던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꼭 삼선이라는 뭐 기준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냐면 이제 재선까지는 네. 그렇게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선 이상은 상당 부분 힘을 발휘했어요. 그 사람들 나 최순실 존재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 차명진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편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위한 전사로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민주적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 두 번째, 보수는 단합해야 된다. 세 번째,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생활 보수가 되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당과 정당원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깊이 고심하셨고 그 고심의 끝에서 나온 아주 적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적확한 지적입니다. 자, 귀한 시간, 바쁜 시간 내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 우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다시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할 만한 정당이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드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윈비어의 사망 문제,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북한 핵무기 사실상 개발 완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한 달 동안 오락가락한 행보만 보여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007년도에 출간한 대담집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룹섹스, 스와핑을 상상해봤다.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해 보여. 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성단체들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어제 김현미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반쪽짜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상 협치를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막상 청문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을
무시했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칭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조사로 치킨 가격 인상을 막은 것은 참으로 잘했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논평을 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내가 그 이후로는 동창회도 안 나가요. 네. 하여튼 그 친구들의 그 아주 당차고 집요한 그 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송에서 져가지고 네. 1억 2천을 물게 됐죠. 1억 2천만 원이나요? 네. 예. 제가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처가 그 집을 참 헐값에 네. 갑자기 팔아가지고 네. 그거를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전세 살고 있어요. 아, 예. 아유, 저런.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네네. 참 의리가 없어요. 예.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신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당 차원에서 제대로 좀 도움을 좀 주거나 모금이라도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금 같은 거 전혀 없었나 많이 보네요. 없어요. 예. 야, 너네는 그거 불법인지 알면서 왜 그거 했냐? 조심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 당은 참 어려운 당이다. 네. 저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뭐 현재 전세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다만 단돈 1원이라도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은 정말로 요즘 애들 이렇게 인사 사태도 보세요. 자기 편들을 얼마나 감싸고 돕니까? 네. 우리 우파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사실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당과 관계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노력하시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 나 몰라라 하고 당사자이니까 본인이 해결하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게 참 저는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사회 활동의 절반을 좌파 운동권에 있다가 또 나머지 절반을 이 우파에 와 보면 우파는 그 지향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전체 사회적으로 옳고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있지만 그 내부 조직에 예컨대 동지애라든가 이런 거는 이 우파는 좌파에 비할 데가 못 돼요. 네. 뭔 사건만 나면 자기부터 살라고 그러고 뭔 무슨 여럿이 하면은 아마 법적으로 제소하기도 힘들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당시에 이 정태근 의원이 네. 일주일 있다가 저희 방에 찾아와서 형 왜 공개 안 했냐? 빨리 공개하자. 다 우리 좀 속어로 다그리 붙으면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떨결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네. 그 당시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앞장서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는지 네. 다들 나가든지 그랬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참 사람이 입장이라는 게 저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정태근 의원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그때 당신이 나보고 전교조 명단 공개하자고 했고 당신은 왜 딴 데 갔냐. 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조전혁 의원께서 앞장서서 정교조와의 싸움을 했고 정교조 명단 공개와 관계돼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공개하는데 앞장서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참 이것도 사연인데 그 전교조의 중요한 간부가 제가 그 대학 때부터 운동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일 때 제가 일종의
사상 학습을 시킨 친구들이 네. 중요한 간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교조의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네. 저하고도 잘 아는 친구들이라고요. 예. 김선수 변호사 등.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집이라고 딱 한 채밖에 없고 돈도 가진 거 없는데, 나 솔직히 내가 보수 정당에 있었지만 난 나름대로 깨끗이 한다고 돈 모아둔 것도 없는데, 이거 소송 걸리면 나 집도 날라가 생기겠다. 좀 봐줘라. 네. 네. 그랬는데 그 변호사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네. 전교조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전교조에는 그 중요한 간부인 후배들한테 야, 나 좀 봐줘라 그랬더니 네. 그 친구들이 형은 그런 줄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야속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2번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빌딩에서 치면은 2층에서 떨어져 봤어요. 저는 그래도 뭐 낙방거사는 맞는데 X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보면 예. 잘 못 보도 돼요. 네. 아마 저도 다른 직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의원 시절에 예. 그 누구보다도 정교조와의 싸움에 앞장서셨지 않습니까? 뭐 꼭 전교조하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의원하면서 야당 내지 좌파들과의 그 논쟁 내지는 쟁투에서 항상 제가 앞장서 왔죠. 네. 특히 뭐 정교조와의 싸움에 아마 앞장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교조하고는 특별하게 제가 앞장섰다기보다는 당시에 앞장선 사람이 조전혁 전 의원이죠. 조전혁 예. 의원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를 했죠. 네. 이분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는 아마 본인의 어떤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있고 그 공개해서 한번 언론에 좀 떠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같은 당 소속의 초재선 의원들이 저거는 용감한 행동이다. 네.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식이 누가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뜻의 동감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조전혁 의원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그것을 좌시하지 말고 묵과하지 말고 우리도 그러면 그 리스트를 공개하자. 네. 해서 8명인가 9명인가가 같이 공개를 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네. 좀 머뭇거렸어요. 예. 머뭇거렸는데 머뭇거린 이유는 주변에서 야, 이 전교조 명단 공개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네네. 정준길 대변인도 이제 변호사이지만 주로 법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뭔 소리냐. 특히 언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 열악한 언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전사가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차명진 전 의원님 모시고 오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소개가 그냥 예. 휘황찬란하네요. 저는 뭐 거짓말 잘 못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예. 말씀드렸고 오히려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과분합니다. 예, 예. 우리 차명진 의원님 겸손하기까지 하시죠. 네. 우리 차명진 의원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긴 한데 혹시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께 직접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차명진입니다. 1959년생이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대변인 역할을 3년 했고 또 그 전에는 김문수 의원 보좌관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우리 386 세대가 흔히 겪은
상당히 과격한 사회주의 민중운동 지향의 운동권을 오래 했습니다. 아, 운동권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번 떨어진 낙방 거사로 상당히 이 동네에서는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현재 5년째 근근히 하루하루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본인을 지금 낙방거사라고 표현하셨고 네. X만도 못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마 우리 정준길 대표님도 한번 제 지금 그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단순히 웃음 섞인 조크가 아니라 참 피맺힌 정말 항변, 울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힘들죠? 웃고 있지만은 지금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준길 대표님은 아마